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 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서 본 위원장이 몇 번 얘기를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많이 듣도록 하시고 또 사업에 대한 제안은 추후 업무 보고를 받을 때라든가 평상시에 실과장에게 그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정도 의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69페이지 또 267페이지에 되어 있는 성역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7일 날 국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이후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 성역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제안 의견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남권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그 제안 사항으로 복합 타운인 형태의 그 상업 시설 건립이나 관광 호텔을 건립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방안은 저희 군에서 한 2가지 정도로 검토를 하고 이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전문기관 개발 용역을 발주를 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방안의 그 첫 번째로는 그 민간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개발을 할 때도 그 용도를 지정을 해서 부지 매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 군과 투자자 간에 MOU를 체결을 해서 개발을 착수하는 방안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이탁 개발 방법입니다. 이 이탁 개발은 공동자산 물품 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그 수탁기관, 이 수탁기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 그 LH공사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 자본으로 부지의 건물을 개발하고 나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우리 군에다가 기속을 시키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치단체는 그 일정 기간에 수탁기관의 관리 운영을 이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모든 수입은 또 자치단체에 기속이 되고 그 수탁기관은 개발 임대 분양에 따른 수수료와 개발 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그런 제도로 우리 군에 접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구 보건소 건물 현 상태와 활용 계획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그 구보건소는 그 지난해 12월 달에 현재 그 송정 택지 개발 지구 내로 그 신축 이전이 완료가 되었고 그 이전이 되고 난 구보건소는 이제 현재 그 우리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그 행정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하고 일반 재산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해서 현재 그 사무실에 대한 칸막이 공사하고 그 인테리어 실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입주할 기관 단체는 뭐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어떤 기관 단체가 들어올 거고 또 기관 단체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간에 저희들이 뭐 당초 후보도 드렸고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결과 현재 한 10개 기관 단체가 입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사용료는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무상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예를 든다면은 그 창업대라든가 기동대, 지역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거창군 지부 그리고 저기에 우리 거창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산교육장도 하나 설치를 할 뿐 이런 부분들은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성가족 상담소라든가 여성개발인력센터, 그 이북 오도민 연합회 이런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료를 부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10개
기관 단체가 입주한다고 하고 나면 여유 공간이나 그런 거는 없지요. 그러고 여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당초에 그 입주를 희망했던 기관들이 현장의 그 건물의 어떤 그 용도라든가 위치를 보고 포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민주평통이나 행정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입주를 한다 그랬다가 현장을 보고 포기를 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뭐 맨 처음에 입주를 한다 해놓고 입주 포기하는 그런 데는 없는가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입주를 포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실상 보건소하고 보건소 부지가 그게 상당히 공시지역가가 높습니다. 대부로는 그 공시지역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부로 부담을 좀 많이 느껴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와서 자기들이 직접 보니까 건물 구조상 맞질 않다 이래서 뭐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이제 기관단체 입주 후에 관리상 뭐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단체가 한 10개 기관 또 그 이후에 들어올 이체가 된다면은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가 보수, 보안, 그다음에 각종 그 공공요금 부담에 뭐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입주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공동 운영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뭐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사무실별로 설치도 하고 공공요금은 뭐 운영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나 문제점을 타결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성역역 부지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이용 가치가 있도록 지금 하용을 잘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본 의원이 5분 자유한다 했습니다만 임야나 도시 중심의 토지 또 폐교 등 군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 매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사실은 그 저희 재무과가 제가 재산 총괄 관리관입니다. 그리고 각 그 부서의 부서장들이 재산 관리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폐교라든지 다른 공조지 매입권은 해당 부서에서 자기 사업 계획이 직접 확정이 되면은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 부서의 총괄 부서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관리 계획도 수립하고 뭐 공조단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폐교를 보면은 폐교되는 데를 보면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또 필요한 요지입니다. 요지. 그래서 군 재산도 느리고 사놓으면은 또 폐교를 개인이나 폐교를 매입하게 된다면은 또 환경오염 시설 같은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혐오 시설을 또 설치할 수도 있는데 지역민들과의 미연도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런 데 대해서 방지하는 쪽에서도 군에서 좋은 땅은 우리 군의 재산을 늘리는 쪽에서 한번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저희들 방금 말씀드렸는데 폐교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전체적으로 폐교를 해낭을 보니까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이 폐교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행정 목적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당장에 사용이 돼야 되지 매입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사업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 재무과가 대행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군에서 매입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답변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그 269페이지 방금 김종도 의원께서 구성역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역의 부지는 작년 9월 23일 날 이전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유 부지도 지금 매입이 다 됐죠. 예, 지난 3월 달에 취득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세월이 또 1년이 가고 앞전에 방치돼 가지고 또 건물까지 막 스레트 지붕으로 철골 또 녹슬은 건물이 쭉 나열돼 가지고 문제가 있어 본 의원이 또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양동인 군수의 또 공약 사업입니다. 이 조기 이제 개발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전할 적에 좀 구상을 해가지고 좀 재빨리 이런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세월막하고 너무 넉장 대응을 한 거 아이가 그렇 싶습니다. 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뭐 아시겠지 5월 27일 날 어쨌든 저게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군이 어떤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한마당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일단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으로 바로 그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를 하고 또 민간 주차 유치를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도시 건축가라든가 성곽이 경제가에서도 또 독단적으로 민자 유치를 위해서 현재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 토론회도 했고 그래서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뭐 민간 개발, 복합 타운 형태, 위탁 개발 뭐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신데 여튼 금년 하반기에 이 빨리 좀 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좀 그 낙후된 강남 지구의 발전이 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중에 저는 뭐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또 상업 지역이고 그 강남이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활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송정 택진의 재산세 부과 징수 관계입니다. 이 본인이 추가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재산세 부과가 그 139명이 그 택지 개발 지구내 됐죠. 예. 예, 그래서 막 집단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부과 형태를 보니까 2014년도에 이 개발하기 전에 이 송정 택지 내에 435만 4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농지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15년도에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3,237만 천 원이 부과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당초에 그 농지 상태에서보다 2,800공 17,000원이 그 정액 부과가 됐습니다. 예. 이름으로 해서 그 농가에 그 20만 원 내지 한 70만 원 또 많이 부과된 데는 100만 원 이상 그 농가 부담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지방세 가세 기준일은 언제를 기준을 했습니까? 가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14년도에 7월 10일로 도시계획 실시 계획 인가가 났네요. 예. 예, 그래서 한 달 차이로 이렇게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원성은 뭐냐 하면은 농지 상태를 갖다가 이제 도시개발로 해서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뭐 도자로 다 밀어놔 놓게 구분도 없이 막 이 재산이 막 멸실 상태입니다. 내가 환지를 어디에 받을지도 모르고 이제 뭐 농지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해에 또 농사도 안 짓습니다. 안 짓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세를 갖다가 부과를 2,8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농민들이 못 내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래갖고 그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 과장님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참고로 그 건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그 대상자들이 부과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내용이 좀 설득이 부족해가지고 그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택지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한 3번 정도 출장을 해서 설명도 드렸고 이래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2014년 그 7월 10일 날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를 보면 2014년도에는 도시지역뿐이 아닌 순수한 농지로서 있는 대로 가세를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세 기념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014년 7월 달에 그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황 가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부과가 되면서 세율이 1000분의 1.4가 부과가 되었고 재산세는 당초 농지에서 그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타 분리가세 농지가 아닌 기타 토지로 분리가 되어서 세율을 1000분의 1로
가세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액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고, 참고로 아까 자기들 소유 분야를 이야기하는데 재산세는 저희들이 뭐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사용이 아니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재산 소유자들이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이제 세법상에 뭐 그렇게 돼 있지요. 그 이제 농민들 입장에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 사전에 이거 부과하기 전에 행정에서 설명을 했으마 하는데 설명도 없이 이 과세가 되나 놓으니까 그러고 1년간 또 농사도 안 짓는데 내 땅이 어딘가도 모르는데 집가가 올랐다고 해서 막 과세가 돼 버렸습니다. 이래 나누니까 행정에 대해서 말이지 신뢰가 안 간다. 응? 또 이걸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준공 후에 준공검사가 나고 나면 당초 농지에서 이제 대지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가표도 올라가고 이때 이제 뭐 한 배를 더 부과를 하든지 두 배를 하든지 이래 하면 될 것인데 농지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되는데 이제 전부 멸실 상태입니다. 내 땅이 어딘가도 모르는데 과세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설득하기가 상당히 그 본인한테 어려웠어요. 어려서 그렇게 이것도 이제 사업하기 전에 이 농민들한테 좀 모아 놔놓고 설명을 하고 이해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이래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 참 법도 좀 뭐 너무 참 야속하고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저 모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뭐 세법 건의를 갖다가 뭐 한다든지 안 되면은 규제 계획에 넣어서 이걸 뭐 반영해 본다든지 여하튼 우리 주민들이 좀 그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그렇게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납세 의무사가 139명이고 그 대상 필지가 2015년도에 같은 경우에 185필지인데 지금 현재 체납이 된 거는 3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설득과 이해를 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납득이 안 가거든 주민들로 봐서는. 아니 준공 후에 이거 대지를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가표 올려야 되지. 하는 도중에 농사도 안 짓고 억울한데 떡 올려놔놓고 이 주민들은 잘 모른다 이런 내용을. 설득도 없었고 홍보가 약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여하튼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뭐 법은 뭐 고치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준공 후에 이 가세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좀 건의를 해주시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최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면 예, 강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을 제가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159쪽에 한번 보십시오. 네. 거기 보면 26-1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총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계약 금액을 전체적으로 예. 말씀하시면 이건 집계를 제가 못 나와봤습니다. 총 그 변경 금액은 또 얼마 됩니까? 계약 금액과 변경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총 금액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변경 금액도 지금 계산 안 돼 있죠? 예. 또 정액된 금액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그 단위 사업별로 정감액은 바로바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한번 봅시다. 159페이지. 169페이지죠. 59페이지. 아, 예. 이 171조까지 되어 있네. 그래,
이 재무과 이게 수감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걸 제가 3일 동안 이게 밤잠을 설치하면서 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뭐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우리 재무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1차적으로 뭐 앞으로는 그 연도별 소개란을 넣고 총계란을 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앞으로는 수정해서 조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의원님들은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민원 해결하랴,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랴, 또 뭐 먹고 살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농사 지으랴, 진짜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이 자료를 좀 정확히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보니까 총 계약 금액이 296억입니다. 총 변경 금액이 319억입니다. 그래서 정액된 금액이 한 22억 정도가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정액이 되었습니다. 증가율이 한 7%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또 혈세가 또 그만큼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래 좀 계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분야는 가능한 처음 당초 사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현장 여건이 부합이 돼서 예. 설계 변경이 없으면 가장 잘된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공사를 하다 보면은 설계 변경이 또 반드시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설계 변경 분야에 대해서는 네. 그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 수의계약과 관련함과 연계를 해서 네네. 설계 변경의 금액을 앞으로 계약 금액에 네네. 금액을 일정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5%면 5%, 10%면 10% 해서 저희 경리뿐만이 아니고 감사 담당과 필요하다면 기간제까지 결제를 받도록 해서 설계 변경을 좀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 통제도 하고 관리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부건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의 수익의 금액 한도를 1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업자들이 뭐 협박을 해서 뭐 잠도 잘 못 주무셨죠. 뭐 어떻습니까? 그때 뭐 1천만 원이라 하고 나서 항의도 많이 안 받았습니까? 뭐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좀 있는 거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사실 그동안 이래 수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뭐 수익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영세 사업자들은 뭐 이번 조치에 만세를 부릅니다. 사실 이 영세업자들은 한 건도 못 받은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금선님께서 잘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뭐 장단점이 있지만은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금선님이 그래도 군수 그랑 대행하면서 이런 업적을 하나 획득하는 것은 진짜 우리 그찬우 군으로 보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걸 예.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공영 차량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예, 그 창군 공영 차량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116대입니다. 공용 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는 관리 부서는 어디며 차량의 구매, 교체, 매각은 어떤 절차에 따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공용 차량 116대, 118대인데 그 공용 차량을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전국 공용 차량 관리 규칙이 지금 있습니다. 그 관리 규칙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차량 관리는 지금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가 차량 총괄 부서로 지정되어 있고 각 부서장들이 차량 관리 부서로 해서 여기에는 뭐 실가라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여해 사무과 업면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차량을 교체한다든가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부서에서 저희 재무과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 재무과에서 승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탁 관리 차량이 18대가 지금 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탁 차량들은 관리 주체와 또 용도는 어떻게 되고 당초 구입 예산은 국비로 하는지 국도비로 하는지 군비로 하는지 이거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이탁 차량은 대부분 그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방역, 폐기물 수거 등 그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 상사비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에 대한 관리 주체는 그 이탁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탁 사업자가 되고 그 재원은 저희 군비일 경우도 있고 상사비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탁을 보니까 시범 이생공사 차량 중 6대가 있습니다. 6대 중 10년에서 20년이 경과된 차량이 있는데 이렇게 교체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봉이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장군이 그 폐기물 수집이라든가 운반 처리 등에 관해서 그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탁 관리하는 그런 그 예. 체계로 되어 있고요. 예, 예. 그 이탁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군에서 차량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탁 관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네. 기봉이생공사가 이제 협약서를 체결을 해 가지고 예. 협약서를 체결을 하면서 그 필요한 예산을 저희 민간 이탁금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구입비를 별도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 이탁금 내에 필요할 경우는 예산으로 반영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래서 저 지금까지 10년이 넘은 차량 내구 연한이라든가 키로가 넘은데 구입 교체를 하지 않은 상은 사실상 저희 전문가에서는 그 사용관리부서에서 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예.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고 예. 앞으로 그 사용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네.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에서 예. 교체를 하는 걸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도 내 얘기했지만은 자 차량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또 운행 거리가 정확하게 놓아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 한번 보세요. 운행 거리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진짜 일본 요연하게 우리 군인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10년이 넘었다 또 거리가 얼마 된다 뭐 이런 것도 파악이 좀 되는데 행감 자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분도 앞으로 뭐 서류 작성할 때 네, 예. 추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수 차량에 보면 우리 장애인에서 운영하는 실체 택시가 2대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2008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운행 거리는 20만 킬로입니다. 20만 킬로이기 때문에 특수 차량은 말 그대로 특수한 차입니다. 그래서 7만 킬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20만까지 사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용관리부서하고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연수가 지금 보면 실체 택시 2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콜 택시가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 차량이 있죠. 그거 보면 이거는 80분 택시에서 운행하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2012년도에 그 차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데 18만 8천 킬로를 탔습니다. 한 4년 이래 운행을 했습니다. 그 분야는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키로 수는 저희들이 12만 킬로를 초과를 하면 됩니다만은 내구 연한이 최소 7년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가 아직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차를 내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4년에 이렇게 18만 킬로, 17만 킬로, 14만 2킬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가 우리 장애인 택시를 지금 교통 약자 택시가 3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운행합니다. 하루에 3번 운행합니다. 평균적으로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뜻은 그만큼 영업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18만 8천 원, 17만 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한번 전문가라든가 요 담당 부서가 또 있을 겁니다. 담당 부서가 그래서 운행 거리 대비 이용 요금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게 정산되었는지 또 이런 관리부서 안전청구할까 또 재무과에서 진짜 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우리 그 시범공사는 지금 최대 운행 연한 또 차량의 최종 등록부터 7년이 경과된 차량들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말씀을 드린 예, 대로 예, 예. 지금 녹색환경과 사용관리부서에 예, 이 예. 내용에 대해 현재 그 사용 차량의 어떤 연한과 경은 다 경과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네네.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실태가 어떤지를 네네. 사용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네네.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생활에 보면 장애인 그 지체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또 택시도 있습니다. 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차도 2011년도에 2008년도에 2008년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넘어가던 게 특수 차량은 7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그 주민생활 전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좀 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태칼리 차량 전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도 한번 하고 예, 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고 제가 한번 보니까 차량을 그 보면 그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규모, 배정 대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렇게 성능 전용입니다. 성능 전용은 누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성령 전용은 현재 군에서 4대를 운영을 하는데 예, 예. 군수님, 부군수님, 의회 예. 의장님과 예, 예. 저희 재무과의 의전용 차량을 한 대를 운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성령 어전용은 뭡니까? 대형 성령차입니까? 이거는 총괄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이제 관리하시고 예. 그러면 성령 업무용, 성함용, 화물용, 특수용 이렇게 해서 분류를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 중용은 1등급으로 생각하면 1등급 또 등급을 매기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특수용은 3등급 차입니다. 그 왜 이렇게 특수용 차가 왜 이렇게 특수용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수용이라는 저는 아마 차량의 어떤 기능별로 분류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보면 뭐 청소차라든가 구급차, 분뇨차, 예. 차량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예. 특수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기는 뭐냐면은 특수차입니다. 특수차. 말 그대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차입니다. 또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의 재산과 또 생명 또 안전 생활 밀접형 차들 아닙니까? 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다 우리 생활 밀접한 차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런 차들은 우리 생명과 또 청소차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역 요소가 많고 키로수가 많고 그만큼 그래 하면 운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생깁니다. 또 사실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또 안전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뭐 어정용 차들은 뭐 이야기 안 해도 뭐 알아서 다 정비를 하고 뭐 10년, 20년 타도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수용 차 이런 부분은 우리 생활 밀접형 차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했습니다. 자료가 어디에 돼 주의를 너무 해갖고 좀 이따 질문했습니다. 예, 강철 의원님 자료 찾는 동안에 그 변상은 의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뭐 답변 순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그 283쪽에 세외 수익 관리 현황화 부가 체납 및 주요 증감 사유 뭐 나와 있는데 그 우리 과장님 그 증감 사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세외 수입 관리 현황 부가 체납 및 주요 증감 사유 예. 체납에 대한 증감 사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283조. 예, 체납 예.
변상님 다시 질의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어디 못 찾았습니까? 283쪽에 예예. 예, 283쪽 30번 우리 세외 수익 관리 현황에 보면은 부가 체납 및 주요 정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예. 왜 정감이 됐는가 하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 체납 관련되는 거는 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감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체납이라는 건 당해년도 체납도 있고 가년도에서 이월되는 체납이 있기 때문에 이 정감 사유는 늘 뭐 발생을 될 수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까? 예예. 그럼 그 뒷장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과목별 주요 체납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 시군구 재산 대보료 80건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입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부로 건입니다. 요거는 지금 공유재산 대보료가 예예예.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예. 그런데 외우 변호소 사업, 임대 사업 두 건 있는데 요거는 작년도 현감에서도 이게 나왔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게 완결이 안 된 겁니까? 참고로 그저 세외 수입 관련돼 갖고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뭐 재산세나 세외 수입을 총괄을 합니다만은 저희 지방세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세외 수입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징수관이고 그 지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에서 넘어온 거는 그러면 돈만 재무과에서는 돈만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거 그런 걸로 돼 있습니까? 예, 체납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체납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가 지금 270건이 있는데 요거는 그러면 재무과 소관은 맞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저 건설가하고 읍면소관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건설가 소관에서 지금 넘어온 걸 돈만 지금 부과가 돼서 재무과에서 받는 걸로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료 작성이 이제 하기도 이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자료 작성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다른 부서에서 나와 있는 걸 재무과에서는 지금 돈만 받는 걸로 돼 있는 거네. 예, 세외 수입은 그렇습니다. 세외 수입은 지금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럼 지금 가진금하고 과태료 등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진금 과태료도 세외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관련되는 부서에서 예. 전부 다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저거한 거는 우리 재산세 저거한 거는 우리 군에서 저거하는 재산세만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이고 재무과에서는 저희들이 군세에 있는 군세 지방세만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군세와 지방세만 부과 하고 징수를 예. 나무지는 그러면 그 세외 수입은 해당 부서별로 부서별에서 넘어온 걸만 돈만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스템 체계가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저는. 예, 변상은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건재경 질의해 주십시오. 네,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자료에 없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의 그 특허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허가 10건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저희 그 창군하고 그 주식회사 다이내믹스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그 부동산 평가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앱 부동산 평가 시스템 그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전국 시군에 그 보고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보고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 현재 저희들이 그 우리 경남북하고 전남에 상계도에 그 18개 시군에 27대를 보급을 해서 현재 세외 수입 8,100만 원을 정대를 시켰습니다. 이 세외 수입은 저희들이 대당 가격이 판매 가격이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300만 원이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인데 그 차원에서 300만 원 받으라고 나머지 700만 원은 나머지 700만 원은 저희들하고 협약 체결한 주식회사 다이내믹스라고 개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좋은 시스템으로 공공은 잘하면 좀 지자체 공공이 나갈 것 같은데 박세 공공사는 공공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시기와 기간만 되면은 저희 담당 주사와 담당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 주무관이 필요에 의해서 각 시군, 시도별로 지금 순회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시연도 하고 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도에서 또 저희 군으로 벤치마킹도 지금 현재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담당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을 그, 1 0 0 0 0 0 하고, 그, 이런 사안을 전국적으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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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이 너무 차이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업무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특허를 받아도 개인한테는 뭐 특허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특허권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되어 있는 그 창군으로 특허권이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개인한테는 당초 이제 특허를 보면 등록 보상금으로 특허권에서 100만 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100만 원 받아요. 예, 보상금을 주고 아까 이야기한 특허권 실시로 해서 한 대당 대당 판매 가격이 1,000만 원이면 그 창군 세입으로 3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300만 원에 2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 그 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의 20%를 개발한 담당자한테 예, 보상금으로 실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금액도 상당히 판매자도 많아. 예, 전체적으로 무게적으로 보면 조금 금액이 좀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 수술을 하고 수술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은 지적적으로 우리 8급인데 지금 현재는 7급입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전임 군수님께서 이런 것들 공로로 해서 특별 승진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이 전달해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근무는 인센티브는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발전 책임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좀 애로는 이제 인사부서에서의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만 이제 직이 지적직이고 또 이 업무와 관련해갖고 거기에 근무한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돼 있어가지고 전보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장군 전체와 또 군 세입에 주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인 행정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3년 이상에서 20몇 년짜리 한 달에 근무한 직원이 있더라고. 그게 보면 내용을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소수직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미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직원인 것 같습니다. 개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로 같이 책임이 있지만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업무 연속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좀 오래 있어서 그냥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인사위원장님 보건선생님 계시니까 보건선생님께서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정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강태루 의원님 자료 찾았습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2015년부터 몇 회께 했는지 또 주로 안건들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이제 계약 체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또 부동산업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이런 사항으로 하는데 그 제한이 있습니다. 추정 가격이 50만 원 이상인 공사라든가 부품 용역의 경우 1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저희 계약심의위원회 건수가 9건 정도를 했습니다. 이 중에 계약 방법을 심의한 3건이 한 4건, 그 다음에 경쟁 입찰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 것이 한 4건, 이렇게 해서 반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할 경우 심의위원을 하는데 이렇게 경쟁으로 이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수의 계약을 심의위원을 거쳐서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그래서 참고로 그 계약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금년 말이면은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이촉한 의원님들의 어떤 하자나 흥결이 없는 상황에서 해촉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가 되면은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정사무관한테 지적하신 내용들을 가능한 한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반드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해관계인들이 그 의원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계약에 관련한 전문 직종이 있는 뭐 교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좀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애를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을 씁니다. 여기도 보면 그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그 특정 업체에 좀 치우치지 말고 또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건수님께서 상당히 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 청년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부건수님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또 애를 쓰시고 있는데 좀 더 좀 신경을 써서 또 특히 또 특정 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선 본책 그 252쪽에 작년에 군정 질문 때 그 로터리 그 천막 철거 과정에서 이제 불미스러웠던 그런 데 대한 그 대책을 이렇게 그 조치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조치 사항하고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그 저희들 그 우리 군청사 부지 내 행정재산 내에 있는 그 천막건에 대해서 현재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범대위 쪽에서 저희 군호를 당사자로 해서 고소 고발을 한 건이 5건입니다. 그 5건이 지금 현재는 그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한 것은 기각이 되었고 또 주민소환으로 해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통보를 받았고 또 행정심판 청구도 각하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검찰에 이 자리에 계시는 그 부구수님하고 저하고 고발된 2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저희 군에서 범대위 쪽에서 그 공유서단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고소한 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한 건은 지금 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견으로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 지금 현재 불구속 구공판으로 이제 법원에다가 정식 재판이 요구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법적인 조치 사항은 이제 잘 들었고요. 예. 그것과 별개로 여기 이제 그 로터리 광장에 대한 그 향후 계획에서 세군수님의 그 공약에도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민주광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 지금 공간 배치가 조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군수님 공약 사업의 민주광장 분야는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문화휴식 공간 약 한 45평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강풍이 불 때 그 우리 조경수 나무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넘어진 부분에 거기에서 군민 제한 사항으로 수시로 상설적으로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와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또 타당한 내용에 돼 있어서 7월 중에는 무대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 그 작년 올 상반기까지 있었던 대형 화분이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대형 화분이 약
2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개당 가격이 얼마죠? 근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본의원 기억에는 그게 92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개당 그렇다면 예. 개당 그렇게 치지는 화강석 예. 화분 예. 어떻습니까? 예. 예, 그 한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그럽니다. 80만 원요. 예. 그러면 그 요 화분이 한 호위병처럼 한 1년 반을 있었는데 그 철거에 대한 본의원이 이제 막 철거를 요청하는 그런 오분 발언도 한 바가 있고, 근데 세군수님 취임하시고 바로 이제 치워져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형 화분, 이 화강석 화분을 설치하는 비용, 철거하는 비용까지 하면 예산이 한 얼마쯤 소요됐습니까? 제작 비용이 개당 한 80만 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철거하는 비용은 설치와 그 철거하는데 각각 한 50만 원 정도. 개당 50만 원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그런 전체적으로. 중장비 이제 크레인 임대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 화분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그 시가지 내에 거창업사무소와 저희 군에서 시가지에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시가지 내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로 뭐 교량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시가지에 그 요유 공지에 설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제 그 소통하고 그리고 휴식하고 해야 될 공간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돌화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좀 주무부서장으로서 좀 적절한 유감 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그 문화휴식 광장에 화분을 설치할 때는 그 청사와 연계한 그 환경 정화 정비 차원에서 화분을 설치를 했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또 새로운 군수님 오셔가지고 어떤 행정 철학이 또 그 민주광장으로 조성한다 이래가지고 그 화분을 그렇다고 해서 뭐 폐기한 것도 아니고 또 시가지 내에 환경 정비를 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 화분에 예산이 한 2천여만 원 소요가 되고 철거하는 비용까지 해서 2천여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환경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딱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뭐 전혀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네, 뭐 일부 뭐 화분 개수가 45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 이렇게 큰 게 25개나 이렇게 있었으니까 아마 뭐 과장님 옹색하지만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또 유감 표시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화분이 25개가 전체적으로 45평 공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광장 주변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이제 45평 내에 25개가 들어갔던 건 근데 아니라는 과장님 말씀을 처음에는 그게 한 공간에 다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본의원이 조금 그래도 몇 개라도 빼가지고 좀 길 따라 좀 배치를 해달라 해서 조금 배치를 좀 달리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꼭 필요한데 쓰여져야 될 예산이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거 이건 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군수님이 또 민주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공간을 주민들께 되돌려 주려고 한다 하니까 이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일 없으면 제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관은 재산과 돈을 만지는 부서입니다. 얼마 전에 매석공원과 대우조선의 일개 직원이 17억을 횡령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잘 관리하겠지만 철저히 우리 거창군의 재산 재화 관리를 잘 해주시고 방금 김학란 의원이 질의했듯이 물론 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군수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 군의 공유재산의 관리권이 왔다 가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떤 법과 원칙에 맞게끔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국민이 신뢰하는 군공예민을 목표로 지방세수 확정을 통한 자치재원 기반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합리적 예산 집행, 알뜰살뜰 재산관리 등 군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재무과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